네, 2019년도 생활영어 기출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맥상 두 가로 속에 각각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요. 우선 교재 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생활영어 교재 3페이지 네, 3페이지 보시면 네,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보시면 letterhead or return address라고 써있는 그 보이시나요? 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독해를 정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readers, 네, 여기서 readers는 이제 독자들이 아니고 편지를 읽는 수신자를 말하겠죠. 네, 수신자들은요, should always be able to quickly locate your contact information이라고 했습니다. 네, 항상 가능해야 된다, 빠르게. 여기서 locate는 위치하다가 아니라 find라는 뜻을, find 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연락 정보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이 located 위치에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at the top of the business letter in the 빈칸 address or by using the company's 뭐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빈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교재 같이 읽고 계셨죠? 네, 교재 보시면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몇 페이지지요? 제가 못 들어서 잠깐. 4페이지요, 4페이지. 네. 네,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기출문제 시험에 나와 있는 범위입니다. 똑같은 범위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우선은 교재에 제가 교재를 먼저 읽어보자고 알려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Readers should always be able to quickly locate your contact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독자들은요. 해야 한다. 항상 be able to 가능해야 된다. 빠르게 여기서 locate는 위치하다가 아니라 find out이라는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아내다. Your contact information.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당신의 연락처를요. 네, 빠르게 알아내야 된대요.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요, is located, 위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치되어 있대? At the top of the business letter. 업무 편지의 상단에 위치되어 있대요. In the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있죠? 리턴. 그렇죠. return address. 그렇죠. 답신을 받을 수 있는 주소죠. 예, 편지를 받은 사람이 확인하고 답신을 받을 수 있는 return address 혹은 by using the company's 뭐뭐뭐라고 되어 있지, 교재에? 레럴헤드. 그렇죠. letterhead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 letterhead는 이렇게 회사명이나 소재지, 전화번호, 로고 등이 포함된 편지 상단의 인쇄 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럼 3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4번. 그죠, 4번입니다. 잘하겠습니다. 3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 문제는 우리 교재 먼저 6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6페이지. 네. 생활용어. 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salutation 제목 밑에 business letter이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교재를 같이 읽을 겁니다. 또 이 37번 문제가 문맥상 가로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 나온 범위는, 교재에 나와 있는 범위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범위에서 문제를 내시는데 약간 다르게, 답을 약간 다른 걸 정해서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표시해 드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A business letter should always include. include는 우리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A salutation. salutation은 무슨 뜻이었나요, 우리? 서두 인사. 그쵸. 서두 인사 편지의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업무 편지에 필수적으로 꼭 써야만 되는 이 항목입니다. salutation은요, 항상, always,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요. This is, 이것은 to whom, 누구에게 보내는 건데, 누구냐면, the letter is addressed,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쓰는 거래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셔서, 음, 교재 6페이지 교재에 bad이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네. 네. 바로 위로 두 줄만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바로 위로 두 줄만 올라가면 The traditional salut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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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he traditional salutation은요, is 여기 빈칸을 채우는 건데 이게 뭐라고 써 있나요? 요. The dear라고 써야 된대요. Followed by readers courtesy title. courtesy title은 이제 경칭이라고 하죠. 경칭, 뭐 회사의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last name, 성을 써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37번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1번 디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37번 문제는 페이지 6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교재 제가 표시한 대로 같이 읽은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꼭 표시를 꼭 해주세요. 네, 시험 앞두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 부분만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38번 문제는 우리 교재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문맥상 가로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또 찾는 거네요. 네, 보니까 제목을 10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Block Form and Indented Form이네요. 이것은 편지 형식이죠.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지를 쓰는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형식이다. 형식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Block Form이 있고 두 번째가 Indented Form이 있다고 그랬는데 Block Form은 들여쓰기 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지런히 쓰는 걸 블락 폼이라고 하고 우리 인덴티드 폼은 한 칸 들여 쓰는 것을 인덴티드 폼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중간쯤 약간 아래 보면 Dear Miss Jones라고 써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네. 네, 거기 옆에 콜론 있죠? 네. 콜론 하이라이트하고 중요하다.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콜론을 사용해야 된다. 콤마는 좀 덜 프로페셔널하다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었죠? 콜론 사용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읽어볼게요. Dear Miss Jones 밑에 있는 거. When you use the block form 찾으셨나요? 네. 제가 벌써 제목을 답을 말해버렸네요. 맞지? When you 당신이 만약에 use the block form, 블락 폼을 사용할 때 to write a business letter, 업무 편지를 쓰기 위해서 블락 폼을 사용할 때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는 is typed, 써져야 된대 어디? plus left, 가지런히 왼쪽에 plus left에 밑줄 두 개, 별표 두 개. 항상 시험 내실 때 플러시 레프트를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뭐 저기 블락폼을 빈칸을 블락폼을 물어보시든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With 1인치 margins all around. 그 다음에 1인치 또 밑줄 두 개, 별표 하나. 여기도 빈칸으로 해서 문제 내실 경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니, 독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38번의 답은 뭐였죠? 3번. 네, 3번입니다. 네, 교재 잘 표시하고 계시죠? 네. 네. 39에서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18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여기 제목 보니까 커버 레러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커버 레러는 보통 어떨 때 어떨 때 쓰는 표현이죠? 구직자들이, 이력서. 그쵸. 네. 구직자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나 기타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거기에서, 네, 첫 번째네요. 네, 첫 번째, Dear Hiring Executive. 그래서, 예, 인사 채용 담당 executive 그러면 임원이죠? 임원. 님께 뭐 채용 담당 임원님 기하라고 써 있네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네, 콜론 써 있죠. 콜론 중요합니다. 콜론도 다시 표시해 주세요. 콜론 제가 강조했습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독해해 보겠습니다. I am interested in 나는 흥미가 있대요. exploring 뭔가를 알아내는데 찾는데 흥미가 있다. 뭐 the possibility of seeking employment with your organization 당신의 회사에서 네, 구직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나 관심이 있다. 당신이 구직 광고 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죠. Please 부탁이에요. Find 찾아보세요. My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my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sume. 저 resume라고 읽어야 되겠죠? resume는 무슨 뜻이죠? resume. 이력서. 저 이력서입니다. 중요합니다. resume를 찾아보세요. enclosed 그러면 동봉된 나의 이력서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It will 이것은요. 나의 이력서는요. furnish는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알려줄 거예요. you, 당신에게 뭐 with the details, 세부사항들을 어떤 세부사항이냐면 relevant to 관계가 있는 to my experience, 나의 경력과 나의 기술과 그다음에 나의 어떤 education, 교육에 대해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을 예,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furnish 해줄 거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는 references는 무슨 뜻인가요? 추천서. 그쵸. 추천인, 추천서 둘 다 뜻이 됩니다. 추천인 혹은 추천서 그리고 any other information 혹시 다른 정보들 you require 당신이 요구한 그런 정보들은 shall be promptly는 즉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provided 제공되어질 거예요. upon your request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upon your request 별표 2개 밑줄 2개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 문단에서 요걸 또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upon your request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문제로 기출문제 들어가서 38번 문제 바로 풀 수 있겠죠? 네. 이 구절은 어떤 서류 일부러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요? 커버레터. 그쵸. 커버 에러이죠. 몇 번인가요? 2번이죠. 네. 40번 문제는요. 문맥상 두 가로 속에 각각 들어갈 가장 적절한 거 찾을 수 있겠죠? 몇 번인가요? 3번. 그쵸. 3번이죠. 네요. 구직에 관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플레이 파일 찾아보세요. 나의 이력서를 동봉된 이것이 알려줄 거예요. 라고 되어 있고 또 혹시 추천서라든지 다른 정보가 필요하면 그건 바로 보내줄게요. 라는 뜻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추천서 구절에서 문맥상 가로 속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27페이지 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Richard may have the potential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서부터 요건 한 문단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리처드가요. may 아마도 have 더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더 potential 잠재력을 어떤 잠재력이냐면 투부정사 나오네요. to become 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냐면 an excellent associate 아주 훌륭한 어떤 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했네요. may라고 했네요. 가지고 있다라고 안 하고 may라고 했다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뜻인 거죠. However, 그렇지만 his abhorrence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강조해 드렸는데 무슨 뜻이죠? abhorrence 꼭 버린다. 버린다. 싫어. 꺼리낌, 혐오. 원래는 혐오란 뜻인데 여기서는 혐오란 뜻인데 혐오보다는 꺼리낌으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적절합니다. 혐오, 꺼리낌이란 뜻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abhorrence. 에버런스. 그렇죠. 그의 꺼리낌이요. to accept. 받아들이기 위한 꺼리낌이래요. 뭐 criticism. 비판과 수용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꺼리낌이 있대요. 그런 거를 안 좋아한대요. 자기에 대한 거 뭔가 비판과 그런 거 criticism을 accept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abhorrence 한대요. 꺼린대요. 네. 그것이 prevent 막는데요. 그를 from 몸으로부터 becoming such 그런 게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어떤 직원이 되는 그런 걸로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becoming such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을 할까요? 추천을 안 할까요? 못해요. 그렇죠. 추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요, I would hesitate 주저한다는 뜻을 가지는 hesitate죠. 꺼리다 주저한다는 뜻을 hesitate 썼네요. 나는 그래서 그를요, recommended 추천하는 것을 hesitate 꺼린대요. 뭐 리차드 for any job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where 그곳에 그가 he might be required 요구받는 require 수동태로 쓰였죠. 여기 be require 요구받는 to accept 받아들이라고 commentary 어떤 조언들이죠. on his performance 그의 어떤 수행 능력에 대해서 커멘터리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 비판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문제로 가볼까요? 41번 문제. 그러면 빈칸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빈칸. 한번 읽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답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네, 몇 번이죠? 1번이요. 그쵸. hesitate to recommend. 네, 이거를 recommend 추천하는 것을 hesitate 꺼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기 2번도 제가 좀 해석해 드릴게요. hesitate to reproach. 비난하는 것을 꺼린다.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3번 agree to recommend. 그를 추천하는데 동의한다. 아니죠. 이거는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4번 agree to reproach. reproach는 비난하다, 책망이라는 뜻이거든요. 비난, 책망하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뜻이니까. 아니고 41번의 답은 정확하게 1번입니다. 여기에 27페이지 여기는요. 에버런스를 빈칸으로 만들 때도 있으세요. 에버런스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물어보신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I would hesitate, recommend 거기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단락은 정확하게 다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 41번 문제는 교재 27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표시하시고 네,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랑 교재랑 다 같이 우리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이 시카고 도착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견적을 내어주세요. 대금 지불은 통상 신용장으로 합니다. 라는 의미일 때
두 가로 속에 각각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교재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교재 30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에 네, 아랫분 마지막 줄 보니까 Thank you for an early reply 그 위에 바로 위에 두 줄만 올라가시면 네, please quote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따르고 대답 안 하셔갖고 다 찾고 계시죠? 네, please quote CIF Chicago prices. Payment is normally made by letter of credit.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Please Please go to quote CIF CIF Chicago Chicago prices. Payment is normally made payment by is letter normally made by letter of of credit. credit. 네, 잘하셨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42번 문제 다시 볼게요. 기출 문제.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플리즈 빈칸에 들어갈 거 뭐죠? Quote. 그렇죠. 코드 견적내다라는 뜻입니다. 견적내다. 그다음에 시카고 프라이시스. Payment is normally made by 지불은요 통상 이걸로 지불한대요. 신용장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신용장 뭐였죠? letter of credit. 자, letter of credit. 그래서 몇 번이죠? 답은 4번. 4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CIF는 뭐의 약자죠? 이걸 물어보실 경우도 있어요. 시카고 운임을 포함한다. 네, 도착.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을까요? C는 코스트. cost. 네, I는 보험, insurance. 그 다음에 F는 freight. 그래서 화물 운송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비용, 보험과 화물 운송 비용을 포함해서 시카고로 가는 거 포함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letter of credit 정확하게 스펠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4번의 우리말 번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5페이지 가겠습니다. 삼십오 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줄, 네, 우리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close, 동봉된 것은 이다. 뭐냐면 이다. 뭐냐면 our invoice for the goods in question plus the extra charge for air freight라고 되어 있는데요. Our invoice, 우리의 송장이래요. 뭐를 위한 송장? For the goods, 물건들을 위한 송장이래요. In question 이러면 논의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In question,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독해하셔야 되니까 혹시 모르시면 거기 계속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question 그러면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송장이래요. 또 추가로 플러스 추가로 the extra charges 추가로 추가 요금이 또 붙을 수 있나 봐요. for air freight, 그쵸? 만약에 저기 비행기 그죠? 비행기랑 아무튼 비행기로 가면 네, 비행기로 운송되면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넘어가셨죠? 첫 번째 줄에 패킹 리스트. 물건을 포장한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 to facilitate customs, 그렇죠? 고객들한테 용이하기 위한 어떤 포장 리스트를 왜냐하면 박스 안에 앞에 박스 겉표면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패킹 리스트가 있어야지 커스텀 고객들이 좀 용이하겠죠. 안 그러면 막 다 뜯어봐야지 그 안에 박스마다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customs clearance annual end 그쵸? 여기서 clearance는 수속이란 뜻입니다. 통관. 고객들의 어떤 커스텀 세관 수속이네요. 세관 수속 customs니까 customs clearance 세관 수속을 facilitate 용이하기 위한 어떤 패킹 리스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annual end 그러면 기사의 기축의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certificate of origin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rwaybill 그러면 네, 항공화물 운송장이고요. and insurance policy 그러면 여기선 policy는 정책이란 뜻이 아니라 증권이란 뜻입니다. insurance policy 그러면 보험 증권이죠.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43번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한번 풀어봐 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말 번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요? 4번이요. 그쵸. 4번이죠. 보험 정책이 아니고 뭐죠? 보험증권. 보험 증권입니다. 네, 우리 35페이지 아래 맨 마지막 줄하고 36페이지 제가 읽었던 부분은 정확하게 다 해석할 줄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 또 다른 걸로 또 빈칸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4번 문제 우리 넘어갈게요.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맥상 두 가로 속에 각각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문맥상 두 가로 속에 각각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네, 44번 문제는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네. 36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알파벳 E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제목 볼게요. 제목. overdue payment reminder letter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배웠죠? overdue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기간이 넘긴, 그쵸? 오바된, 기간 넘긴 페이먼트 지불에 대한 어떤 리마인더 상기시키는 거니까 독촉장이죠. 그래서 기한이 넘긴 어떤 지불에 대한 독촉장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제목을 이해했으니까 네, 읽어볼게요. Our record 우리의 기록이 indicate 나타내고 있대요. that 이하를 payment on your account 당신의 계정에 의한 어떤 그런 페이먼트 지불이 is overdue 됐다. 기한을 넘겼다. 금액을 보니까 in the amount of 3,700달러네요. 3,700달러에 대한 어떤 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if 만약에 the amount has already been paid. 만약에 그 지불이 has been paid. 벌써 지불이 되었다면 please. 부탁이니까 disregard this notice. 이 고지, 내가 지금 고지한 거 disregard. 무시해줘. 네가 만약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만약에 you have not yet made your payment. 당신이 아직 not yet 아직 made 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의 지불액을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make out your check. 당신의 수표를 보내는 게 어때? 혹은 그리고 place it. 수표를 놓는 게 어때? enclosed envelope 동봉된 봉투 안에 수표를 넣는 게 어때? why 뭐뭐 하는 동안이죠. this reminder가 이 독촉장이 당신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있는 동안 깜빡하지 말고 바로 수표 써서 넣어줘 라는 뜻인 거죠. 다음에 마지막 thank you 고마워 in advance 미리 내가 in advance 그럼 미리 내가 사전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for your anticipated cooperation 당신의 기대되는 어떤 cooperation 협조에 내가 미리 고맙다고 얘기할게. I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In this matter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협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고맙다고 얘기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부분 정확하게 독해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을 물어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 44번 문제 금방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44번. 네, 두 가로 속에 들어갈 거 몇 번인가요? 2번. 네, 2번. overdue, 기한이 지난, 그 다음에 reminder, 독촉장을 상기시킨다, 상기시키는 거 독촉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입니다. 다른 분들도 잘 풀고 계시는 거죠? 네, 45번 문제. 네, 45번 문제는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43, 44, 시험에 나온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Letters of Social Situation. 사교상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편지군요. 여기 있습니다. A, 알파벳 A 다음에 formal invitation이라고 되네요. 공식적인 초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요. formal invitation이라는 제목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읽을게요. 네, 미스터 반 스미스 찾으셨나요? 네. 자, 미스터 반 스미스. 미스터 반 스미스는요, 체어맨이래요. 의장이래요. The board, hotels united. 예, 호텔 어떤 연합회의 이사회의 board. board는 이사회란 뜻이죠. 예, 거기 의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request. 요구하나 봐요. The present 참석을 소유격 누구의 참석 페이지 넘겨볼게요. Miss and Mrs. 베링턴인가요? 베링턴의 참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지금 누가 들어오는 분 계셔서 잠시만요. 수락 좀 하느라고요. 44페이지 두 번째 줄 읽고 있습니다. 생활영어 교재 늦게 오신 분 계셔서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44페이지 두 번째 줄.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라고 되어 있는데 inauguration은요. 예, 대통령 취임식이란 뜻도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개업식, 개관식 이런 뜻입니다. 개관식의 occasion 행사를 맞이하여 라는 뜻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RSVP 찾으셨나요? 네. 네, RSVP 중요하다. 별표 두 개, 중요하다. 별표 두 개. Secretary to Ben Smith. 그 다음에 뭐 중요하지 않은 주소니까 생략할게요. RSVP는 무슨 뜻이었죠? 참석 여부? 그쵸. 불참 여부?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참석 시 참석 회식 여부, 요망이죠. 불참 참석 회신요. 회신 요망, 네, 참석 시 회식 회신 요망이니까 요망. RSVP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비서한테 세크레터리한테 알려달라 참석 시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제 바로 풀 수 있겠네요. 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네, formal invitation 공식적인 초대장에 서두부와 종결부의 두 가로 속에 각각 들어갈 거 우리 고를 수 있겠죠?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풀어봐 주세요. 네, 몇 번이죠?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미스터 반 스미스 아, 체어맨이 더 보드 호텔의 조직 연합회의 어떤 그 이사회의 임원인가 봐요. 의장이 미스터 벤이라는 사람이 리퀘스트 요구했어요. 이 사람들의 참석을 요구했어요.
참석을 요구했어요. 참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여기서 뭐가 있죠? 몇 번 있죠? 4번.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우선 3번, 4번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on the occasion of 이런 행사 때문에 라고 쭉쭉 생략됐고 그다음에 여기 뭐뭐뭐뭐 세크레터리한테 연락해줘. 무슨 참석 시 회속 요망이라는 회식 요망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죠? R, S, S, B, VP. B, E. 그럼 몇 번이죠? 4번. 4번입니다. 중요하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 4번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부분 다 읽어드렸습니다. 잠깐만요.